헤르만 헤세의 위로. 지금 방황하는 당신에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 한켠이 조금 무겁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남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순간들요. 그런 날에는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억지로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 편에서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목소리요. 오늘은 그 목소리를 헤르만 헤세의 글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헤세는 독일 태생의 작가인데 데미안, 시타르타, 유리알 유이 같은 작품을 남긴 분이에요.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사실 그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회가 원하는 틀에 맞추지 못해서 고생하셨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고 전쟁의 참혹함도 가까이서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헤세의 글이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건 단순히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그 글 안에 진짜 고통과 진짜 극복의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헤세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방황 중인 분들께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렵지 않게 천천히 같이 걸어가는 기분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심장이 뛰는 방향을 믿어도 괜찮아요. 헤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오직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대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뭔가 가슴 한 곳이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정말 오래 멈춰서 생각했어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산다는 게 사실 그렇게 단순한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하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기대 속에 놓여요.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들. 어릴 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나이에 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그 리스트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맞나?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많이 흔들리게 돼요. 이미 어느 정도 와버린 길을 되돌아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혼란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쳐버려요. 헤세도 그랬어요. 그는 어릴 때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부모님은 목사님이셨고 그 가정에서 신학의 길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헤세는 거기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과 사회와 가족이 기대하는 삶 사이에서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갈등했어요. 결국 그는 신학교를 탈출하고 시계 공장에서 일하면서 혼자 글을 썼어요. 그게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였어요. 주변에서도 걱정하고 못마땅해 했죠. 하지만 결국 헤세는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길을 걸었고 그 길이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했기 때문에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진심을 따르는 삶이 더 가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남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그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거든요.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남들은 다 자기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아직도 헤매는 것 같다. 그 마음 정말 이해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절대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은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흔들린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자기 삶을 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시선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해요.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길이 아니라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방향이 어딘지 한번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보세요. 심장이 뛰는 방향이라는 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걸 생각하면 조금 설렌다. 이걸 하고 나면 지치기는 해도 뿌듯하다. 그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엄청 중요한 나침반이에요. 헤세는 말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맞아요. 어렵죠.
하지만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조금씩 천천히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순간에 조금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 지금의 흔들림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해세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이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전체가 결국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걸 잊어요. 지금 당장 결과가 나와야 하고, 지금 당장 성공해야 하고, 지금 당장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여정 자체의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많이 지쳐요.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가 있는데 그 시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다 보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자책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남들은 다 잘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여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데 헤세의 말대로라면 그 방황의 시간조차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의 일부예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에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어릴 때부터 내면의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해요. 밝고 순수하고 안전한 세계와 어둡고 위험하고 낯선 세계. 그 사이에서 그는 오래 방황하고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요. 헤세가 이 이야기를 쓴 건 단순히 소설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내면의 여정을 이야기로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안의 싱클레어는 사실 헤세 자신이고 우리 중 누군가이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바로 당신이에요. 방황하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SNS를 보다 보면 더 그래요. 비슷한 나이의 누군가는 이미 멋진 커리어를 쌓고 있고 또 누군가는 좋아 보이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그걸 보다 보면 나는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SNS에 올라오는 건 그 사람 삶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잘 나온 순간, 가장 빛나는 시간만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불안과 흔들림과 고민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 전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은 비교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게, 어떤 사람은 조금 천천히, 어떤 사람은 직선으로, 어떤 사람은 구불구불한 길로. 하지만 어떤 속도로, 어떤 길로 가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닿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의 흔들림이 길을 잃은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히려 그 흔들림은 내가 지금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진통이에요.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올 때 그 순간이 씨앗에게는 엄청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 없이는 싹이 틀 수 없어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흔들림이 딱 그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요. 헤세는 이 여정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글을 쓴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여정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 위에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방황처럼 보여도 결국 당신을 당신에게 데려다 줄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예요. 헤세의 글 곳곳에는 이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그 길을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서 조금씩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진짜 나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에 가까워지도록 살아왔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직장에서도 그랬고, 가족 안에서도 그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랬어요. 어느 순간 거울을 봤을 때 이게 진짜 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혜세는 그 과정을 아주 오래 겪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결코 진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비교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특히 더 그래요. 스마트폰 하나만 켜도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이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크롤 위에 나타나요. 그걸 보다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똑같은 나뭇잎이 두 장 없어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뭇잎한테 왜 저 나뭇잎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 나뭇잎 나름의 모양이 아름답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당신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당신이 느끼는 방식,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당신이 웃는 순간들, 당신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 모든 게 모여서 오직 당신만이 가진 유일한 존재를 만들어요. 그 유일함은 비교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될 필요도 없어요. 햇세가 말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좋고 싫음을 느끼는 것,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내가 진짜 편안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껴서 하는 선택들, 그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습관과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면 충분해요.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남의 시선 말고 내 기분에 솔직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이 옷이 남들이 보기에 어떨까가 아니라 내가 이걸 입으면 기분이 좋은가? 이 길이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가가 아니라 이 길을 걸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그 작은 질문들이 모여서 결국 진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 유일함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어요. 알을 깨고 나오는 시간에 대해서 혜세는 데미안에서 정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말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계를 파괴한다는 표현이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걸 조금 편하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 남들의 기대 속에 맞춰진 나의 틀,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전한 울타리, 그걸 조금씩 깨고 나오는 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알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따뜻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위험이 없어요. 하지만 알 안에서는 날 수 없어요. 날개가 있어도 알 안에서는 날개를 펼칠 공간이 없어요.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은 분명히 무섭고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은 바람이 불고 주변이 갑자기 넓어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방향을 잡아야 해요. 그 순간이 바로 방황처럼 느껴지는 때예요.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야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알을 깨고 나오는 중인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요. 아직 날개를 다 펼쳐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날개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날개는 결국 당신을 하늘로 데려다 줄 거예요. 방황에도 의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방황하는 시간을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요. 그때 뭔가 더 생산적인 걸 했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요. 그런데 혜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는 방황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 안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연 속을 걷고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천천히 알아갔어요. 그 방황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깊은 통찰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통찰이 없었다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글들도 없었을 거예요. 방황이 낭비가 아니에요. 방황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 시행착오 하나하나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가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실패가 두렵다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혜세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첫 번째 결혼도 순탄하지 않았고 전쟁 중에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는 계속 글을 썼어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걸었어요. 지금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아직 가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도착하지 않은 거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늘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요. 20대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야 하고 30대에는 안정이 되어야 하고 40대에는 성공을 이뤄야 한다는 식의 사회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익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헤세가 데미안을 발표한 건 41살 때였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72살 때였고요.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들은 사실 중년과 노년에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방황과 고통이 오랜 시간을 거쳐 무르익어서 나온 결과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의 혼란과 방황이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조급함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감정 중 하나예요.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달지 않잖아요. 충분히 익을 시간을 주면 훨씬 더 달콤한 과일이 되는데요. 당신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조금씩 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해요. 헤세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에 대해 늘 회의적이었어요.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글 곳곳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자주 지금 이 순간을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만 생각해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좋아질 거야. 지금은 참아야 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이 중요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중이 왔을 때도 또 다른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이 순간도, 흔들리는 이 순간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이 순간도 전부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일부예요. 그 순간들을 단순히 지나쳐야 할 과도기로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좋은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해요.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오늘 우연히 본 예쁜 하늘, 오늘 들은 좋은 노래, 오늘 잠깐 나눈 따뜻한 대화. 그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헤세는 자연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는 힘들 때마다 자연 속에서 회복했어요. 꽃을 그리고 나무를 보고 강을 바라봤어요. 그 작은 아름다움들이 그에게 계속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당신에게도 그런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 속도에 맞추려 힘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헤세가 말한 것처럼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투쟁해요. 그 투쟁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없이는 날아오를 수 없어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힘든 시간들이 결국 당신을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해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은 멀고 구불구불하지만 그 길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자체를 외면하고 살아가거든요. 당신은 적어도 그 질문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 심장이 뛰는 방향을 믿어보세요. 지금의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그냥 당신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알을 깨고 나온 새는 결국 하늘을 날아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투쟁이 나중에 훨훨 날아오르기 위한 가장 소중한 준비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지금을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해요.